안녕하십니까, 한상성 강사입니다. 이번 차시에는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필기 2019년도 2회차분 공개 문제를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과목 컴퓨터 일반인데요. 자, 1번입니다. 멀티미디어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멀티미디어 기법에는 여러 가지 기법이 있죠. 그 중에서 안티 엘리싱은 하고 나왔어요. 2차원 그래픽에서 개체 색상과 배경색을 혼합하여 경계면 픽셀을 표현하는데, 이 경계면을 부드럽게 보이도록 하는 기법. 자,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부드럽게, 그죠? 경계가 부드럽게 하는 거다. 예, 이게 뭐예요? 안티 엘리어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1번은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2번은 모델링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컴퓨터 그래픽에서 명암, 색상, 농도의 변화 등과 같이 3차원의 질감을 넣음으로써 사실감을 더하는 기법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사실감이라는 단어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감 하면 모델링이라고 하지 않죠. 저희는 사실감 하면 렌더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다라고 보시고요. 사실감이란 단어는 렌더링이라는 말이 나와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잘 나와요. 렌더링이라는 단어가 의외로 자주 볼 수 있는 문제의 한 유형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디더링. 디더링 하면 제한된 색을 조합한다. 그죠? 그래서 여러 색을 나타내는 것을 뭐랍니까? 디더링. 그래서 디더링 하면 제한된 색상을 조합해서 여러 색을 표현할 수 있어요. 라는 의미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모핑입니다. 모핑은 두 가지의 이미지가 아주 부드럽게 변화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이미지가 다른 이미지로 어떻게 합니까? 서서히 변화하는 그런 과정인데요. 이것을 모핑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따라서 1번의 답은 2번이 잘못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2번입니다. 다음 중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하여 영상, 콘텐츠, 정보 서비스 등 기본 텔레비전 기능에, TV죠, TV. 기존 TV라는 텔레비전의 기능에 인터넷 검색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TV에서 검색해서 어떻게 합니까? 영화도 보고, TV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어떤 서비스일까요? 라고 되어 있고요. 크게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겠죠. TV가 들어있는데 인터넷이 가능하니까 TV에 IP 주소가 들어있는 인터넷, IPTV 이렇게 하시면 괜찮으실 것 같고요. TCP/IP는 인터넷을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프로토콜입니다. 그죠? 프로토콜이고 약속이죠. 어떤 약속입니까? 하면은 이 나뉘어진 각각의 약속이지만 일단 인터넷을 하려면 저희는 TCP/IP라고 하는 프로토콜이 꼭 필요합니다. 라는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프로토콜, 규칙, 규약 이런 거죠. 그리고 IPv6은 IPv4와 함께, 그죠? V4와 함께 인터넷 주소죠. IPv4의 인터넷 주소 체계에서 부족 현상이 발생해서 이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만든 게 IPv6이라고 되어 있고요. 서로 호환도 잘 되고 동작이 잘 됩니다. 자, 그리고 IPv6 다음으로 나오는 게 이제 VoIP. VoIP 하면 인터넷을 통한 전화죠. 전화. 전화 통화를 가능하게 한다. 인터넷 전화. VoIP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TV 나오는 것은 2번이 답이었습니다. 3번입니다. 컴퓨터 보안 기술과 관련된 기술에 해당하지 않는 것. 보안하면 뭡니까?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고 또 불법 침입을 막고 뭐 이런 거죠. 그죠? 보안. 그러려면 인증 과정을 거쳐서 아무나 막 접속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디와 비번 또는 뭐 홍채, 지문 여러 가지가 있겠죠. 다양한 인증 방법을 통해서 접근자들의 그 보안을 적용시켜서 할 수 있는 인증 기법. 좋은 말이죠. 암호가 돼 있으면 임의로 접속이 안 되겠죠. 암호화 시키는 것은 보안 기법 중에서 또 혹시라도 임의의 문서가 유출이 되더라도 어떻게 돼요? 암호화가 돼 있으면 함부로 열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보안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보안 기법 하면 저희는 뭐라 그래요? 방화벽. 영어로는 firewall이라고 하죠. 이것도 좋은 기법이고. 자, 4번이 답이 되겠네요. 브릿지 하고 나옵니다. 어떤
영어로 되어 있는 단어들이라 의미를 모르시면 어려울 수가 있어요. 브릿지는 게이트웨이와 약간 비슷하죠. 네트워크 통신망이죠. 통신망을 뭐 하는 거냐면 연결을 해줘요. 그렇죠? 네트워크 연결이에요. 통신망 내지는 네트워크를 어떻게 합니까? 연결해 주죠. 근데 브릿지하고 게이트웨이의 차이점은 브릿지는 동일한 같은 통신망을 연결해요 할 때는 브릿지, 여기서 다른 통신망을 연결해요 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다른 통신망을 연결할 수 있다 할 때는 또 뭐가 돼요? 게이트웨이.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용어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외우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기억을 좀 해주시고, 보안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여기 통신망 연결하는 쪽입니다. 4번입니다. 정보화 사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정보화 사회 처리하고자 하는 정보의 종류와 양이 많죠? 증가합니다. 정보 처리 기술의 발달로 사회 변화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빨라요. 사이버 공간상의 새로운 인간관계 문화가 형성되었다. 그렇죠. 새로운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고 있죠. 그죠? 옳은 말이고. 대중화 현상이 강화가 되고 개성과 자유를 경시하게 되었다. 자, 이 경시라는 말은 나쁜 말입니다. 하찮게 여긴다 이런 말이에요. 경시한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존중해주는, 그죠? 존중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경시하게 되면 이거 문제가 커져요. 사회적인 문제가 크게 대두가 됩니다. 따라서 이런 인터넷상에서도 개인의 개성과 자유를 존중해주고, 그죠? 그리고 중요하게 여기고 이런 단어가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경시한다는 말은 아주 낮게 하찮게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요. 인터넷상에 있는 모든 매체와 이런 하나의 인격체로 보는 그런 과정 속에 우리가 정보화 사회에서 이렇게 지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자, 네트워크 구성 형태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자, 네트워크 구성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하나씩 보면 1번에 망입니다. 망은 이렇게 이게 동그란 부분을 뭐 단말기라고 생각해도 좋고요. 인터넷을 연결할 수 있는 각각의 뭐 컴퓨터라고 생각해도 좋고요. 터미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연결하는 모양을 잘 보십시오. 어떻게 연결이 돼요? 다 되죠. 연결이 다 되죠. 빠짐없이 연결을 최대한 다 시킵니다. 그러면 이게 망형, 다른 말로 메쉬형이라는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망형의 특징은 이 선이 연결이 많이 되니까 비용이 많이 들겠죠. 왜? 이 한 군데서 연결되는 곳이 이렇게 많잖아요. 이렇게. 그죠? 많은 곳에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비용이 좀 많이 들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됐을 때 장점은 있겠죠. 어떤 장점이 있느냐? 여기서 일로 가는데 이쪽에 선이 고장이 나요. 이 선을 못 써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우회할 수 있어요. 여기로 갔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여기로 갔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죠? 이런 우회 경로가 생기기 때문에 안정적인 네트워크망을 구성할 수가 있는 그런 특징이 있겠죠. 그리고 응답 시간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뭐 그죠? 빠를 수 있겠죠. 고장나서 연결 안 되면 응답이 안 되는데 우회가 되면서 연결성이 우수하면서 응답 시간도 빠르십니다. 평소에는 단거리 가까운 곳에 하다가, 그죠? 가까운 곳에 연결해서 빠르게 하다가도 연결성이 우수해지는 느낌이 있을 수 있겠죠.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특별히 틀린 설명을 고르는 건데 특별히 틀리진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다음 2번 한번 해볼까요? 성형이네, 성형. 성형은 이런 모습이에요. 중앙이 있어요. 중앙에서 이런 식의 연결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런 연결이에요. 그러니까 중앙과 1대1로 연결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 세 선이 고장이 나면 어떻게 돼요? 서로 연결은 안 됩니다. 그죠? 서로 연결은 안 돼요. 하지만 1대1로 이렇게 1대1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역시 처리 능력이 어떻게 됩니까? 이 중앙에서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능력이 좋다. 그죠? 통신망의 처리 능력, 신뢰성이 좋은데 어디에 집중돼 있다? 중앙에 집중돼 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중앙이 고장나면 어떻게 돼요? 다 안 되죠. 다 안 되죠. 그러니까 중앙의 어떤 비중이나 중앙의 중요성이나 이렇게 기대는 의존도가 좌우되죠. 이것도 설명이 어때요? 괜찮은 것 같아요. 자, 또 더 볼게요.
버스형. 자, 버스형은요, 모양이 이런 거예요. 이렇게 돼 있고요. 우리 버스 승강장처럼 이런 형태처럼 모양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중앙에 있는 한 회선을 쭉 뽑아놓고 이렇게 뚝뚝 딴 거죠, 그죠? 예, 회선 연결한 거예요. 그러면 필요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뭐 할 수 있겠어요? 추가적으로 따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건 회선의 확장 이런 것들이 편하고 좋아요. 이해되시죠? 예, 그런 특징이 있고요. 하지만 기밀 보장이 좀 어려워요. 이 선 하나로 다 연결되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기밀 보장이 우수하다 되어 있는데 이렇게 선 하나로 다 연결이 되다 보면 여기 끝에 오는 데이터가 어떻게 돼요? 일로 지나가야 일로 가겠죠. 그죠? 그러면 그 동안에 어떤 상황이 할 수 있냐면 이 지나가는 데이터들이 중간 회선에서 얼마든지 뭐가 될 수 있어요. 가로채기나 유출이나 이해되십니까? 예, 인터셉터나 인터셉션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길이 제한이 있어요. 길이 제한 없으면 여기서 서울까지 선으로 연결하나요? 예, 너무 멀겠죠, 그죠? 예, 여기서 뭐 부산, 서울, 막 광주 다 연결됩니까? 너무 멀겠죠? 길이 제한 있습니다. 그래서 옳지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버스형은 여기가 끝이에요 라고 하는 끝을 표시해주는 그러한 끝을 알리는 장치도 필요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링형입니다. 링형은 원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링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하다가 여기가 고장이 나요. 그럼 어떻게 돼? 예, 반대로 좀 멀지만 이렇게 돌아서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회선 중에 하나가 고장 나면 전체 통신망에 영향을 끼치겠죠. 서로 간에 하다가 고장 나니까 전체를 우회하니까 어떻게 돼요? 예, 통신망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링형입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3번으로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죠? 4번입니다. 6번입니다. 컴퓨터와 같은 정보기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는 프로그램. 컴퓨터 쓰려면 필요한 프로그램. 반드시. 가장 대표적인 시스템 소프트웨어. 우리 뭐라 그러나요, 이걸? 우리 컴퓨터를 키자마자 보이는 게 뭐예요? 윈도우 보이죠? 윈도우가 있어서 마우스 이용하고 키보드 이용해서 실행도 하고 쓰잖아요. 심지어는 좀 어린이들도 나이가 많지 않은 그죠? 유치원생도 컴퓨터를 쓰는 어린이도 있겠죠, 그죠? 예, 이런 대표적인 시스템 소프트웨어로 우리는 윈도우를 대상으로 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하면 운영체제라고 하죠. 윈도우, 도스, 리눅스, 유닉스 전부 운영체제 종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가 없으면 쓰기가 어렵죠. 예, 그죠? 반드시 필요한 프로그램이고 대표적인 시스템 소프트웨어. 이 윈도우즈 위에서 뭐 여러분들이 프로그램도 하고 문서 작성 프로그램, 게임 프로그램, 설계 프로그램, 디자인 프로그램 다 쓰잖아요. 압축 프로그램 이런 건 전부 응용 소프트웨어예요. 그죠? 윈도우즈는 시스템 소프트웨어고, 그죠? 그 안에서 응용 소프트웨어 중에서 유틸리티는 이제 도와주죠. 어떻게? 편하고 쉽게. 그래서 압축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유틸리티 프로그램의 한 종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7번입니다. 자, 다음 중 웹브라우저 기능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브라우저는 뭐예요? 웹브라우저. 브라우저의 정의를 알고 계시면 답을 선택하시기가 유리하시겠죠? 웹브라우저는 인터넷을 서핑, 뭐 돌아다닐 수 있게 웹서칭, 서핑이라고 그러죠. 웹서핑. 예, 인터넷을 돌아다닐 수 있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웹브라우저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그 다음에 엣지, 크롬, 요즘에는 뭐 웨일스 이런 것들도 많이 이제 이용이 되고 있고요. 요즘 최근에 이제 사용되는 것은 주로 크롬 엣지 뭐 이런 웨일스 새로 나와 있고요. 과거에 아주 예전 과거에 썼다 보면 이제 모자이크, 뭐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 그죠? 예,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과거용 지금은 쓰지 않지만 브라우저 종류들이 여러 가지가 많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옳지 않은 것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넷 옵션에서 멀티미디어 편집기를 선택할 수가 있다. 옵션에서 멀티미디어 편집기 설정은 없어요.
예, 옵션은 인터넷 옵션이니까 뭘 하셔야 돼요? 뭐 다양한 옵션, 뭐 현재 페이지를 시작 페이지로 설정한다든지 이런 게 과거에 옵션이 많이 나왔고요. 뭐 인터넷에 대한 뭐 보안 설정을 한다든지 또 쿠키를 제거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지 편집기 설정은 없습니다. 예, 말 그대로 옵션은 옵션입니다. 예, 옵션을 선택하는 겁니다.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FTP 서버에 접속할 수 있다. 이 말은 웹 브라우저 상에서 편지 우리 이메일 접속을 브라우저로 하잖아요. 네이버도 웹 브라우저에서 여러분들이 네이버 접속하시고, 예를 들면 뭐 네이트든 다음이든 다 접속하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FTP 서버에도 접속할 수 있습니다. 똑같아요. 이 편지 보내듯이 웹 브라우저 상에서 이 서버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웹페이지, 인터넷 페이지죠. 인터넷 페이지를 이용해서 사용자 컴퓨터에 저장도 할 수 있고 인쇄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 방문하는 사이트를 주소를 알려주죠 즐겨찾기, 그죠? 예, 북마크 이런 기능도 모두 다 웹브라우저에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1번이 잘못됨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자, 정보통신 시스템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정보통신 시스템인데요. 네, 쉽게 생각하면 이 정보통신은 기기와 기기 간의 통신, 이게 컴퓨터와 컴퓨터도 될 수 있고 휴대폰과 컴퓨터나 휴대폰과 휴대폰, 그죠? 뭐 이 통신을 한다는 건 무전기와 무전기도 통신이잖아요, 그죠? 예, 이런 모든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데이터 전송 방식에는 클라이언트와 서버. 자, 클라이언트는 서버에 접속을 하고요. 이렇게 접속을 해서 요구를 하죠. 뭐 질문을 할 수도 있고 뭘 갖다 줘, 찾아줘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서버는 뭐 해줍니까? 모든 클라이언트들의 접속을 받아주죠. 그리고 서버에서 어떻게 합니까? 정보를 내어주죠.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질문이죠. 질문. 예. 뭔가 요구하는 쪽이 클라이언트. 그러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는 곳은 어디예요? 서버죠. 예, 묻고 답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좋습니다. 예, 이런 방식이 있고, 그리고 이와 또 다른 방식이 뭐냐면 동배간 처리. 동배간 처리는 P2P라고 해요. 피어 투 피어 해가지고 P2P. 두 동배간은 컴퓨터 두 대라고 쉽게 이해하세요. 컴퓨터 두 대가 각각 1대1로 연결되는 거예요. 1대1. 그래서 서로 같은 동일한 조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클라이언트가 되면 상대는 서버가 될 수 있고요. 또 이쪽이 클라이언트가 되면 이쪽이 서버가 될 수 있어서 상호간에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는 형태를 동배간 처리,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같은 동일한 역할을 해주는 기능을 동배간 처리라고 이해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방식이 있어요. 1번은 괜찮아요. 그죠? 자, 2번. 데이터 전송계는 데이터 이동을 담당하는 여러 장치를 포함한다. 잠시만요. 자, 근데요, 2번으로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1번에서 이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과 동배간 처리 방식이 있다라고 해서 괜찮다고 했어요. 그죠? 근데 이 방식은 있어요. 이런 방식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얘는 이런 종류고 얘는 이런 종류 했는데 함정이 있네요. 함정. 전송 방식. 여기가 함정이네요. 그러니까 이 종류들은 전송 방식이 아니라 이 종류들은 네트워크의 운영 방식이에요. 네트워크를 어떻게 운영할까에 대한 운영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전송과 운영은 약간의 내용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전송 방식은 뭔가요? 하면 어떻게 전송할 겁니까? 해서 라디오나 TV처럼 한쪽 방향으로 계속 보내기만 하는 단 방향이 있고요. 이것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구분하셔야 됩니다. 단방향. 그러니까 한쪽으로 계속 주면 받는 곳은 계속 받는. 그리고 주고는 받지만 동시에 주고받을 수 없는 걸 뭐래요? 반이중. 그죠? 반이중. 반이중은 뭐예요? 라디오는 단방향. 반이중은 무전기. 이해되십니까? 무전기는 동시에는 못 주고받아요. 하지만 각각의 서로 따로따로 한 번 한 번은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 반이중. 그리고 동시에 주고받으시는 게 뭔가요? 동시에. 전화기. 전이중. 전이중, 반이중, 단방향. 심플릭스, 하프 디플렉스, 풀 디플렉스. 그죠? 예, 요런 종류들은
데이터 전송 방식입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 서버나 동배관 처리는 운영 방식이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8번 문제의 1번 유형은 언뜻 봤을 때는 충분히 맞아. 얘는 절대 답이 아니야 라고 처음부터 이렇게 배제하고 이 중에서 사실은 다 맞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답을 고르려고 하는 딱 그런 느낌을 주는 형식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저도 그래서 맞는 줄 알았어요. 그죠? 참고하시고요. 2번으로 가보죠. 데이터 전송계는 데이터의 이동을 담당하는 여러 장치들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세요. 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전송이라는 건 뭐야? 보내죠. 보내는 게 전송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예요? 데이터가 이동이 되겠죠. 전송하는 거는 멀리 보내는 거니까 이동을 담당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 데이터 처리예요. 이번에는 처리합니다. 데이터를 처리하는 뭐예요? 가공을 하고 그죠? 처리할 수 있게 하겠죠. 그러려면 데이터 처리에 사용하는 하드웨어와 또는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돼요? 처리를 해주겠죠. 누가 처리해요 하면은 기계도 처리하고, 그죠? 기계도 처리하고, 또 누가 처리해요? 프로그램도 처리하고, 이런 처리기가 들어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단말 장치는 원격지에 발생한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장치로 에러 제어 기능이 있습니다. 단말 장치는 에러 제어 기능이 가지고 있어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얘기해 주시고, 자, 옳지 않은 것은 1번이었습니다. 자, 9번으로 넘어갑니다. 운영체제 운영 방식에서 임베디드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임베디드는 좀 쉽게 이해한다면 안에 내장되어 있다. 내장의 어떤 의미를 조금 가지시는 게 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임베디드는 안에 쏙 들어가 있어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좀 편하게 답 고를 때 유리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옳지 않은 걸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제어가 필요한 시스템에 두뇌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자 시스템인데 TV나 냉장고 등의 가전제품에 많이 이용이 되고 있고 이 TV나 냉장고나 또는 뭐 우리 밥솥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가전제품에 어떻게 돼요? 내장되어 있겠죠. 어떤 의미 이해되시죠? 안에 들어있어요 라는 의미입니다. 임베디드는 그러니까 맞아요. 들어있는 거 내장돼 있어. 틀린 설명 아닙니다. 처리할 데이터를 일정량, 일정 기간을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한다. 자, 이거는 전혀 엉뚱한 건데요. 이거는 이제 일괄 처리. 일괄 처리. 영어로 하면 배치 프로세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정량을 모아서 처리하는 방식이고 이 임베디드하고 전혀 관련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엉뚱한 설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탑재한다는 것도 결국 들어있는 거죠. 내장시켜서 탑재해서 수행하게 한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리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하나로 결합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하나로 결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칩이 뭐 되어 있겠어요? 안에 내장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조그마한 기계는 하드웨어도 되고 이 안에 뭐가 들어있으니까 뭐도 돼요? 소프트웨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설명이 괜찮습니다. 자, 10번입니다. 유니코드. 자, 유니코드. 코드 종류는 KSX 그죠? 1001 그리고 똑같은데 하나는 뭐가 있어요? 조합형이 있고 조합형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완성형이 있고 종류를 이제 구분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가 유니코드. 유니코드는 1005죠. KSX 1005 유니코드 이렇게 뭐 얘기하는데 번호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위에 적어놓은 요 있죠 완성형 조합형 여기는 조합을 시키는 거고 조합을 시킨다는 건 우리 기역 니은과 그죠 아야 어여가 아시죠? 이런 걸 조합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조합되어 있고 완성형은 완성되어 있는 걸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한글이나 한자는 2바이트가 되고 숫자나 영어는 1바이트가 되고 이렇게 크기가 좀 나뉘어져요. 그리고 직접 조합을 통해서 쓰고 있고 그런데요 유니코드는 특징입니다. 이제 유니코드 알아야 되죠. 유니코드는 무조건 2바이트예요. 글자가 영어든 숫자든 구분 없이
모든 글자는 2바이트. 그리고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전 세계 모든 문자를 표현할 수 있어요. 전 세계 모든 문자를 다 표현할 수 있는 게 유니코드예요. 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자, 옳은 것을 고르셔야 되는데요. 문자 수 256자? 네, 아닙니다. 전 세계 모든 문자가 표현되는데, 그죠? 예, 말이 안 되고요. 에러 검출 교정 가능하다. 2번은 뭐예요? 2번은 들어보셨나요? 해밍. 영어로도 좋게 나옵니다. 아, 이거 해밍입니다. 맹이 아니고 해밍. HAMMING. 해밍. 예, 에러 검출 교정이 가능하다 하면 해밍하세요. 예, 외우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연산을 빠르게 수행하기 위해서 존 비트와 디지트 비트로 구성을 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유니코드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얘기고요. 이는 문자 표현 코드에서 BCD 코드, EBCDIC 코드, 아스키 코드 이런 코드에서 존 비트와 디지트 비트로 나뉘어서 구분하는 게 있긴 한데 유니코드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데이터 처리나 교환을 위해서 한 개 문자를 16비트로 표현한다. 자, 여기서 제가 2바이트예요 라고 했죠. 2바이트. 2바이트. 2바이트가 16비트죠. 자, 1바이트는 그죠? 1바이트는 몇 비트? 8비트죠. 맞아요? 그러면 당연히 2바이트는 어떻게 돼요? 2바이트는 2배가 되니까 16비트가 되겠죠. 맞습니까?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4번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런 뭐 다른 내용보다는 핵심적으로 모든 데이터는 2바이트고 많은 전세계 문자를 표현할 수 있다. 이런 핵심적인 내용의 유니코드를 기억을 해주시면 이쪽으로 답이 선택이 되실 것 같아요. 자, 7번입니다. 자료 구성 단위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왔어요. 자, 자료 구성은 데이터베이스는 자, 이게 제일 상이죠. 자,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제일 먼저 비트. 그죠? 비트. 비트는 뭐예요? 여기 나오네요. 비트. 정보의 최소 단위죠. 맞아요. 그리고 0 아니면 1 하나를 얘기하는 게 이 비트 1비트, 0 아니면 1 한 개죠. 그것이 1바이트 되려면 조금 전에 했잖아요. 몇 비트 뭐예요? 1바이트. 8비트. 1바이트. 잘못됐죠. 그죠? 예. 비트 다음에 니블이라는 게 있어요. 니블. 니블 다음에 바이트예요. 그러면 바이트가 8개가 모였잖아요. 그죠? 그럼 니블은 4개가 모여요. 4비트의 모임이에요. 4비트. 니블, 바이트. 바이트 다음에 뭡니까? 워드. 워드. 이렇게 나가죠, 순서가. 자, 이게 니블 나오네요. 니블. 니블은 4개의 비트가 모여서 한 개의 니블을 구성한다. 그죠? 예, 맞죠? 4개가 한 개니까. 예, 지금 옳지 않은 거 고르니까 4번이 답이에요. 4번이 답이에요. 그러니까 니블은 4개. 되겠죠. 니블 4개, 4비트. 예, 맞네요. 설명 맞아요. 그죠? 자, 그리고 워드, 여기 워드 나죠. 워드. 워드는 컴퓨터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CPU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명령 단위를 워드라고요. 워드에는 3가지 종류로 나누어지죠. 하프워드, 하프워드, 절반 워드입니다. 그리고 풀 워드, 그리고 더블 워드. 그래서 풀이 4바이트예요. 바이트입니다. 비트 아닙니다. 4바이트. 그러면 하프는 절반이잖아요. 2바이트가 돼요. 4의 절반이니까. 더블은 4의 2배가 되죠. 8바이트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프워드, 풀워드, 더블워드. 이 워드의 종류고 이것이 컴퓨터가 한꺼번에 CPU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의 단위입니다. 워드 다음에 뭐야? 워드. 필드. 필드. 그죠? 필드. 필드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레코드. 그죠? 레코드. 레코드 다음에 나오는 게 파일. 파일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마지막으로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되죠. 점점 오른쪽이 상위로 갑니다.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필드는 이렇게 설명을 또 한 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표가 있어요. 표가 있고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뉘어지겠죠?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여기에 번호, 이름, 국어, 영어, 수학, 뭐 합계, 그 옆에 뭐 총점, 뭐 순위 이런 게 있잖아요. 평균 이런 게 나와요. 그리고 1번, 2번, 3번 쭉 데이터가 나오고 이때
번호, 이름, 국어, 영어, 수학 얘네들이 필드예요. 필드. 그죠? 이 필드가 모이면 한 사람의 데이터가 되겠죠? 어떻게 돼요? 1학년 1반 홍길동의 국어, 영어, 수학 점수, 그죠? 총 몇 점에 몇 등 했어요. 이 한 게 뭐냐면 레코드. 뭐가 모였어? 필드가 모인 거죠. 그죠? 예, 이렇게 하나하나 다 필드들이 모여서 레코드가 돼요. 그리고 이 전체 크게 보셔야 되겠죠? 이 전체로 큰 거. 이건 뭐예요? 우리 반 아이들의 전체 성적 30명이다. 30명의 데이터가 다 있겠죠. 1번부터 30번까지. 이 데이터들은 뭐가 돼? 파일. 그죠? 파일. 이 1학년 일반 파일이잖아. 2학년 일반 파일이고. 그죠? 파일. 그런데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데이터베이스는 어떻게 될까? 방대한 양의 자료가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래서 파일들의 집합 맞죠? 파일이 모여서 뭐가 돼요? 파일들이 모여서 데이터베이스가 됩니다. 그럼 이 데이터베이스는 우리 학교 전교생의 파일 또는 전국에 있는 1학년 학생들의 파일 이런 게 뭐가 되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비트, 리블, 바이트, 워드, 필드, 레코드, 파일, 데이터베이스 이런 형태의 순서를 좀 외우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예, 참고를 좀 해주시고 넘어갈게요. 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자, 하드웨어 연결 방식이에요. SATA네요. 그죠? 예, 시리얼 ATA라고 합니다. 예, 이 시리얼은 직렬이에요. 시리얼은 직렬인데, 예, 11번에는 병렬이다라고 나오네요. 바로. 예, 이 시리얼 영어 자체가 직렬이에요. 예, 1번이 옳지 않다고 바로 답이 보이네요. 그리고, 이 SATA는 핫 플러그 인이 돼요. 즉, 켜져 있을 때 연결이 가능해요. 그죠? 예, 이 말이고. 자동으로 시모스는 이제 컴퓨터 설정하는 곳인데요. 자동으로 마스터 슬레이브가 지정이 돼요. 과거에는 ID 방식이었죠. ID 방식에서는 마스터와 슬레이브를 우리가 직접 설정을 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야 돼요. 하지만 지금은 자동으로 됩니다. 예, 맞아요. 속도도 빠른 거예요. 예, 1번 바로 답입니다. 12번. 하드웨어 업그레이드 할 때 수치가 작을수록 좋은 거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다 크거든요. 속도 커야 돼요. 용량 커야 돼요. 그죠? 전송 속도도 커야 되는데 유일하게 램의 속도는 작아져야 됩니다. 네, 이걸 외워주시고 왜냐면 램의 접근 속도가 NS는 나노세컨고요. 나노세컨은 10의 마이너스 9수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작을수록 더 빠르게 됩니다. 그래서 13번은 작을수록 좋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14번입니다. 플래시 메모리. 플래시 메모리는 E가 두 개죠. P로 정기적인 힘을 이용해서 자유롭게 읽고 쓰는 거죠. 그래서 정보 입출력 자유롭습니다. 예, 속도 빠르고 그리고 날아가지 않아요. 어디에 들어있어요? 디카, MP3, 그죠? 예, 이해되시죠? 사진 저장되고 음악 저장되고 이동할 때 편하죠. 플래시 메모리. 예, 그리고 전력 소모가 적어요. 그러니까 이 전부 MP3나 디카나 전부 배터리를 이렇게 충전해서 들고 다니잖아요. 그럼 배터리 용량이 사실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그죠? 그 말인즉슨 배터리가 그러니까 전기 용량이 많이 들어가면 직접 콘센트에 꼽아서 써야죠. 하지만 이동이 가능하다는 건 전력 소모가 적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트랙 단위라고 되어 있는데 트랙 단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블록 단위로 저장된다. 이렇게 외우시면 좋으시겠어요. 트랙과 블록이 뭔지 이렇게 다 구분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그리고 굳이 모르셔도 돼요. 그래서 트랙 단위가 아닌 블록 단위로 저장이 된다라고 외워주세요. 15번입니다. 윈도우즈에 사용되는 휴지통. 휴지통은 옳은 거네요. 휴지통은 읽어볼게요. 드라이브마다 하나씩 맞습니다. C 하드디스크, D 하드디스크 각각 따로따로 설정이 됩니다. 지정된 휴지통의 용량이 초과 가득 찼는데 또 뭔가를 삭제해서 또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새로 삭제된 파일이나 폴더는 보관되지 않는다. 이 잘못됐죠.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오래전에 들어왔던 파일을 완전 삭제하시고 최근에 삭제된 게 보관이 되는 형태가 돼야 됩니다. 그죠? 새로운 게 아니라
가장 오래된 게 보관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옳은 설명이 될 수 있어요. 새로운 건 보관이 돼야 되겠죠. 휴통에 보관된 파일이나 폴더 이름을 변경할 수 있다. 변경 안 되죠. 예, 이름 못 바꿔요. 복원하면 바꿀 수 있어요. 예, 휴통 안에 있는 건 수정이 불가합니다. 다 지금 잘못되고 있어요. 휴통이 원하는 파일이나 폴더를 실행할 수 있다. 안 돼요. 어떻게 돼요? 복원해야 실행할 수 있고 복원해야 이름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 작업 표시줄의 목록 중에 점프입니다. 점프는 우리가 바탕화면이 이렇게 있잖아요. 바탕화면이 있고 이렇게 작업 표시줄이 있고 시작 버튼이 있고 그죠? 여기 밑에 보면 프로그램 실행되면 이렇게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있죠.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뭐 한글도 있고 엑셀도 있고 파워포인트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있어요. 이렇게 열려 있어요. 그런데 마우스로 이쪽으로 이렇게 갖다 놓으면 어떻게 돼요? 위로 이렇게 관련된 지금 열려 있는 게 아닌데도 이렇게 막 보일 때가 있어요. 그죠? 이 중에서 뭐가 있어요? 점프 목록은 지금까지 열어서 작업했던 것들 중에서 특히 최근에 작업했던 것들 중에서 지금은 열려 있지 않지만 열거나 또는 자주 열 수 있도록 여기다가 뭐 하는 거예요? 앞정이라 그랬죠. 앞정 기억나세요? 이렇게 앞정. 여기 옆에 앞정 그림이 있어요. 앞정 그림. 앞정을 눌러서 고정하면 고정이 되면서 쉽게 빠르게 그냥 여기만 딱 누르면 바로 그 파일을 찾아가지 않아도 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록을 점프 목록이라 그랬죠. 그런 설명입니다. 그래서 앞정을 이용해서 고정이나 고정 해제를 하고 하는 건데 한번 보죠. 무슨 설명인지. 옳지 않은 건 골라볼게요. 프로그램 점프 목록을 보려면 작업 표시줄 프로그램 아이콘을 마우스 오른쪽으로 그죠? 아까 그 그림에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 쭉 나와요. 거기서 하면 되고요. 옳지 않은 거니까 일단 괜찮아요. 점프 목록에서 항목을 열려면 해당 항목을 누르면 돼요. 바로 실행이 돼요. 고정하는 건 아니고 목록이 나왔으니까 이 다양한 목록 중에 그냥 클릭하면 실행됩니다. 당연히 여기 앞정을 누른 건 아닙니다. 실행은 시킬 수 있어요. 세 번째, 점프 목록의 항목을 고정하려면 점프 목록에서 앞정 나오죠. 앞정 아이콘을 클릭하면 됩니다. 고정이 돼요. 그리고 다시 점프 목록을 제거하려면 점프 목록을 제거한다는 건 이제 이거 필요 없어. 자주 쓸 거 아니야. 이 파일이 아니야 라고 그냥 여기서 그냥 이렇게 고정된 걸 고정만 빼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여기는 앞정 누르면 돼요. 딜리트 키 아니고 뭐예요? 역시 앞정 한 번 더 눌러줍니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4번이 틀리지 않습니다. 자, 다음은 시스템 복원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복원은 뭔가 살려내는 거죠. 없어진 걸 다시 살려내는 느낌이죠. 자, 컴퓨터 문제가 생겼을 때 복원 지점 이용해서 정상적인 상태로 만든다. 그러니까 컴퓨터에는 어떤 기능이 있냐면 날짜로 설명을 해두면 1번 날짜 과거입니다. 조금 더 최근 날짜로 이렇게 올 수 있는 뭐 이게 여러 개를 할 수도 있고요. 뭐 몇 개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있어요. 현재 시점이에요. 근데 현재 시점에 컴퓨터가 이상해요. 고장나서 부팅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 날짜나 이 날짜나 이 날짜 중에 선택해서 복원하면 되게 돼요. 지금은 안 되지만 이때는 잘 되니까 복원이라는 건 이쪽으로 복원할 거야 기억해줘 하고 잘 되는 순간을 기억해 놓은 거거든요. 그 기억해 놓은 날짜로 복원할 수 있어요. 이게 복원이에요. 올바른 설명이고요. 자, 두 번째는요. 복원 지점은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으로 설정이 되지만 사용자가 임의로도 지점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2번도 괜찮아요. 틀린 설명이 아닙니다. 3번입니다. 시스템 복원은 개인 파일은 백업하지 않으므로 삭제되었거나 손상된 개인 파일은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파일이 아니라 말 그대로 윈도우즈의 어떤 자체를 잘 동작이 되도록 만드는 거기 때문에 개인 파일 내가 중요하게 생각한 뭐 이렇게 문서 파일이나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별도로 어디 다른 데다가 저희가 직접 백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까지는 복원할 수가 없습니다. 시스템 복원 시 업데이트형 변경사항은 복원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윈도우즈가 업데이트 되면 업데이트 된 것까지 왜냐면 윈도우즈의 현재 상태가 복원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됐으면 업데이트 된 상태로 복원이 돼요. 그래서 업데이트 변경은 복원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건 잘못된 표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유틸리티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아. 자, 유틸리티는요, 앞서도 잠깐 나왔지만 유틸리티는 우리가 컴퓨터를 쓰는데 조금 더 편하게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유틸리티예요. 그래서 다수의 작업이나 목적에 대해서 편리한 서비스 프로그램이나 루틴, 이게 편리하다 나오죠. 편리하게 쓰는 프로그램이 유틸리티예요. 이 유틸리티 안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압축이라든지, 그죠? 압축 프로그램 있잖아요. 예, 이런 거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컴퓨터 동작에 필수적이지 않아요. 없어도 돼요. 컴퓨터 이용하는 주목적에 대한 일부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를 가리킨다라고 되는데, 필수적이지 않아요. 없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목적에 대한 어떤 일부 작업, 이거는 맞아요. 일부 작업을 수행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필수적이진 않아요. 맞죠? 없어도 돼요. 윈도우는 필수적이야. 윈도우는 시스템 소프트웨어고. 근데 여기는 응용 소프트웨어죠. 필수적이지 않아요. 운영체제 소프트웨어를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설계된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 가능하겠죠. 뭔가 도와주고 관리해주고 이런 것들은 이제 하도 기능이 많기 때문에 다양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진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그죠? 예. 그리고 윈도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UT 프로그램이 뭐가 있어요? 메모장, 그림판, 계산기 이런 것들을 예로 들을 수 있겠죠. 예. 없어도 컴퓨터 쓰는 데는 지장 없죠. 예, 이게 유틸리티입니다. 다음, 유해한 프로그램이나 불법 사용자가 컴퓨터 설정을 임의로 변경하려고 하면 알려줘요. 제어해주고. 이 뭘까요? 불법 사용자. 유해한 프로그램. 어떤 걸까요? 이거는 사용자 계정 컨트롤. 그죠? 그러니까 컴퓨터 내가 설정을 해놨어요. 중요한 설정이겠죠? 이 설정이란 컴퓨터에 대한 설정인데 그걸 누가 바꿔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거를 알려줘요. 예, 계정에 대해다 알려준다. 그런 의미로 사용자 계정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이해를 해주세요. 자, 드라이브의 최적화. 디스크 조각몸인데요. 조각몸의 주목적은 속도 향상이죠. 속도 향상. 그죠? 공간 확보 아닙니다. 속도가 향상되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단편화한 파일을 모아주죠. 속도 향상을 위해서. 옳고요. USB와 같은 플래시 드라이브가 디스크 조각몸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면 있어요. 안 되는 건 이제 CD-롬 같은 거 안 되고요. 네트워크 드라이브 안 되고요. 안 되지만 USB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수행 후에 디스크 공간이 최적화가 이루어서 용량이 증가한다. 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용량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일정을 구성하여 드라이브 최적화, 디스크 조각몸을 예약을 해서도 실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 속도가 주 목적입니다. 기억을 해주세요. 이번 자시는 여기까지 해서 1과목 컴퓨터 일반을 배워보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